여러분들의 1억 7,300만 원을 아껴드렸습니다. 세금 때문에 이게 지옥을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절세미남 김도윤 세무사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집값이 상승한다라는 그런 기대뿐만 아니라 새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 같은 것도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겠죠.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진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요, 양도소득세에서는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세금이 꽤나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계신 납세자분들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왜냐면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게 너무나도 이게 세금 계산 과정도 그냥 단순히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는 게 아니라 막 중간에 권리 변환일 뭐 이런 것들이 껴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복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전화 오셔가지고 이거 세금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세금 문제가 복잡한데 본인이 스스로가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게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집값 상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세금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례는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이제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는 더 이상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 기간 동안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집을 취득하게 돼서 그 집이 추후에 팔았을 때 과연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납세자분은요, 정말 하나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요,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되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취득을 해서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A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강세종 씨는 일단 A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A주택이 이제 재개발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A주택,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2021년 3월에 이제 살 곳이 필요하니까 B주택을 취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주를 쭉 했고요. 2024년 2월에 양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때 양도를 하게 되면서 나는 이거를 대체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강세종 씨는 A주택의 사업 시행 기간 동안 B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했고 대체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 신고를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B주택이 언제 취득을 하게 되었냐면 이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취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강세종 씨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원래는 빵원이었겠죠. 비과세로 신고를 했으니까요. 근데 비과세를 미적용하니까 거의 2억 가까이 1억 7,300만 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요, 만약에 다행히 이제 뭐 가산세가 다 포함된 가격이 이 금액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본세다라고 하면 우리 비과세는 웬만하면 신고 안 하시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요. 납부도 안 했으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1년에 대략 10% 정도의 가산세를 불게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배제한다 하더라도요, 얘가 만약에 본세라고 하면요, 무신고 가산세가 20%니까 대략 4천만 원 정도의 가산세가 최소로 붙는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강세종 씨였다라고 하면 정말 피눈물 날 것 같아요. 왜냐? 그도 그럴 것이 사업 시행 인가가 불과 한 달 차입니다. 이 한 달이라는 기간 때문에 이만큼의 세금을 물게 되니까 강세종 씨 입장에선 정말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내가 한 달인데 한 달만 좀 봐주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습니다. 우리가 한 달 좀 봐달라고 이렇게 빌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미리 알고 재건축, 재개발을 앞두고 계신 납세자분들은 이러한 사항을 미리 알아두자고요. 그래서 우리 1억 7,300 한번 아껴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어떠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지 간략적으로 한 번만 볼게요.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의는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단계에 따라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사업 준비 단계가 있죠. 사업 준비 단계랑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단계,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단계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완공 단계가 있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요 두 개만 확실하게 알고 가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거는 여기에서 지금 시간에 설명드릴 건 아닌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걸 다루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조합을 먼저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업 시행 인가가 있다. 오늘은 여기에 집중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의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을 앞둔 납세자예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 건물을 때려 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원래 그 구축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신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 그거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일시적으로 살 주택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신축 아파트로 완공이 되고 나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대체 주택을 팔았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1세대 1주택 플러스 이제 분양권 아니면 조합원 같은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주택을 뭐하러 사? 그냥 전세로 2년 살면 되지. 그럴 수도 이제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주택을 구매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전세다 뭐다 이런 얘기는 오늘 하지 말자고요. 자, 가장 중요한 요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시행 기간 중 거주할 대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대체 주택입니다. 취득은 언제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돼요. 이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앞두신 분들은 이거 꼭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 시행 인가일이 언제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1주택이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게 이제 일시적인 2주택이랑 요건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딱 요것만 암기하고 가자고요. 언제?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그리고 대체주택 취득 당시 1년 1주택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체주택에서 몇 년 살아야 된다? 1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완공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팔아야 된다? 3년 이내 팔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주택을 파는 거에 대해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 기억하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1억 7,300만 원을 아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정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만약에 강세종 씨였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내가 5억에 취득을 했고 뭐 어찌됐든 시세 차익을 보기는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안 내도 되는 1억 7,300만 원을 내라 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날라왔다?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일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재개발 재건축 된다 너무 좋아했는데 세금 때문에 이게 지옥을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앞둔 여러분들 꼭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대책주택을 취득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 주택에 대해서 양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누굴 찾아가야 된다? 반드시 세무사님을 먼저 찾아가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의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수수료만 들이시면요. 아까 1억 7,300? 안 나와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랬으면 그 강세종 씨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행복감과 그리고 세금을 또 1억 7,300이라고 하는 세금을 아꼈다라고 하는 행복감이 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뺏기지 않는 그날까지 저 절세미남 김도현 세무사는 매일 공부하고 탐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을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